안녕하십니까. 국영사 통합 천재 주병준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제 13강입니다. 저번 강의에 이어서 이제 근대를 풀어볼게요. 근대는요, 사실 되게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이 근대사 부분은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 흐름, 그 맥락을 항상 인지하지 못하면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모곤란이 뭔지, 갑신정변이 뭔지,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사건이 맞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그 흐름과 맥락을 항상 짚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한 특히 조약도 많이 나오죠. 뭐 강화도 조약이니, 뭐 부록, 조일 통상장정, 뭐 제무폴 조약, 뭐 텐진 조약, 뭐 나중에 한일 의정서, 한일 협약, 뭐 기타 등등 많잖아요. 그 조약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 또 하나, 그 조약이 어떻게 맺게 된 이유, 그 사건이 뭔지도 알아셔야 됩니다. 그 내용도 뿐만 아니라.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요, 911번부터 930번까지 근대사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911번이에요. 자, 계합파에 대한 다음의 도표에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계합파는요, 두 개의 세력이 있죠. 급진계합파, 온건계합파. 그쵸? 이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당구장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이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그 다음 문제 912번을 볼까 합니다. 자, 912번. 자, 이모곤란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모곤란 1882년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게 참 희한하게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은근히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요, 04, 05, 08, 10, 11 국가직, 08 2010년도 지방직, 뭐 2011년도 12년도 사회복지직, 뭐 12년도 법원직, 07 세무직, 12년도 경찰직, 11년도 서울직. 아이고, 말하기도 벅차네. 굉장히 은근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별표 하세요. 별표. 됐죠? 자, 우리 이모곤란 뭐 잘 아시죠? 항상 우리 역사를 공부할 때는 그 사건의 배경, 원인, 과정, 결과, 영향, 의, 요렇게 공부하시면은 게임 오버입니다. 그러면 이모곤란의 배경은 뭐예요? 일단 민씨 정권에 어떤 개화 정책에 불만이 많았죠. 특히 5군형 있잖아요. 99인. 이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되게 심했잖아요. 그죠? 별기군을 우대하고 말이죠. 더군다나 도시 빈민들도, 이 빈민들도 당시 정부의 그런 개화 정책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모곤란. 그 과정에서 이제 대원군이 정권을 잡고 개화 정책을 중단하죠. 명성황후는 도망가죠. 충주로. 그때 민씨 세력들이 청해 원군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그걸가 청군이 개입합니다. 그죠? 제가 이제 말로 하는 거 그냥 쓰기보다는 말로 할게요. 다 아시니까. 그래서 대원군은 청으로, 텐진으로 압송되고요. 그 결과 이제 청의 내정 간섭이 시작됩니다. 이거 제가 적어드릴게요. 이모곤란의 결과. 이거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이모곤란의 결과. 대략 5가지 보면 돼. 5가지. 첫 번째, 일본과 조선 사이에 제물포 조약을 맺었다. 항상 조약,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조약의 내용과 그게 맺게 된 그 원인도 알아야 돼요. 이모군의 결과 제물포 조약을 맺었다. 그 내용 아시죠? 일본 공사관에 일본군의 주둔을 허용했다. 그리고 일본한테 배상금을 지불했다는 거. 또 청의 내정 간섭이 시작되었다. 시작이에요, 시작. 청의 내정 간섭 시작. 만약에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갑신정변의 결과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또 뭐가 있죠? 그렇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죠. 되게 길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했다.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이 내륙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외국 상인도 국내로 진출하죠. 내륙 쪽으로. 그쵸. 그 내용이고요. 또 뭐가 있죠? 그쵸. 박영효가 일본에 가면서
태극기. 처음으로 태극기를 사용했다. 이런 거. 그쵸. 또 훈련도감을 없앴다. 네. 훈련도감 철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요게 임오군란의 결과입니다. 아시겠죠? 특히 중요한 거는 요거죠. 중요한 거는 요거랑 요거. 이런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선제 볼게요, 선제. 자, 일본의 경제적 침탈로 쌀값이 폭등하여 도시 빈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그렇죠. 99인들뿐만 아니라 이 빈민들도 불만이 많은 거야. 정부에 대해서. 맞습니다. 99인에 대한 차별 대우, 군제 개편. 그렇죠. 5군형을 2형으로 축소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군란 과정에서 명성황후는 충주로 피난하고 민씨 세력은 청의 원군을 요청했다. 그렇죠. 군란의 책임을 찌워 흥성대원군을 일본으로 압송하고 제물포 조약을 맺었다? 아니죠. 청이죠. 정확히 말하면 텐진. 그죠? 텐진으로 압송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자, 913번입니다. 다음은 갑신정변 때의 혁신정강 14개조 일부다.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혁신정강 14개조, 갑신정변은 중요하죠? 별표하세요. 네, 별표하시고, 요거는 그냥 그대로,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암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 문제, 914번이죠. 다음에 미출지 가나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거기 보니까 출처가 소금청사죠. 이 소금청사는요, 김윤식의 글입니다. 따라서 김윤식은요, 온공개합하죠. 따라서 가와 나가 누군지 알 수 있겠죠. 가는 그는 김옥균이고 나는 김윤식입니다. 그래서 급진개합화와 온공개합화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그 당구장 표시하시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915번이죠. 자, 풀어봅시다. 다음의 자료를 읽고 그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요, 별표하세요. 별표. 왜냐하면 이 내용이 뭐예요?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황곡을 영구에 받지 않는다. 해상 공국을 혁파한다. 의정부에 모여서 결정하고 반포한다. 내각제죠. 이것은 혁신정강 14개조죠. 따라서 갑신정변에 대한 얘기구나 알 수 있죠. 특히 정강 14개조는요. 은근히 자주 나왔어요. 뭐 03, 05, 10 국가직, 12년도 경찰직, 07년도 국세직 이렇게 이 출처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항상 근대 시기에서는요. 이 출처 있죠. 사료. 이 사료가 잘 나오니까 특히 조약이나 이런 문서 있죠. 이런 게 잘 나오니까 반드시 평소에 익혀두세요. 자, 봅시다. 1조. 자, 1조는 뭐예요? 청의 4대 관계를 폐지하려고 했다. 그렇죠. 우린 자주국가다. 그죠? 맞습니다. 6조. 환곡. 그죠? 환곡제를 없애서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으려고 했다. 그렇습니다. 9조. 상업의 특권을 없애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하려고 했다. 이 해상공국이 뭡니까? 이것은 보보상들, 영세상인이었던 보보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잖아요. 이것을 혁파하려고 했다는 얘기는 이 말입니다. 왜 자유에 맡기지 왜 국가에서 보호하냐? 자유로운 시장경제, 자본주의지 왜 국가에서 이렇게, 특별히 보호하냐? 그러면 안 된다. 자율성을 보장하라. 그런 말이겠죠. 13조. 전제군주제를 강화시켜서 이건 아니겠죠. 대신과 참찬들이 의정부에 모여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왕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신하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전제군주가 아니라 내각제겠죠. 내각제. 혹은 뭐라 그래요? 입헌군주제라고 부를 수 있겠죠. 예.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그리고 갑신정변의 결과도 알아두세요. 세 가지가 있어요. 갑신정변의 결과. 아까는 임오군란의 결과 있었죠. 이번에는 갑신정변의 결과. 세 가지. 첫 번째,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더 강화됐다는 거. 그죠? 청의 내정 간섭 강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 일본이 이 급진, 김옥균을 도와서 뭐 하려고 그랬는데 정변이 실패한 거 아니야. 따라서 그 결과 일본의
일본의 정치적인 입지가 약화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일본은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청나라한테 당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농촌으로 가서 농촌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수탈을 자행하는 거죠. 뭐 쌀도 빼앗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죠. 거몬도 사건. 거몬도 사건 아시죠? 예. 러시아가 아니죠. 러시아가 남진하니까 영국이 거몬도를 점령하죠. 불법적으로. 그죠? 거몬도 사건. 이 거몬도 사건은요, 우리 역사상 그 최초로 외국 군대에서 점령당한 사건입니다. 우리 영토가. 세 번째. 그리고 이 거몬도 사건을 계기로 이 중립파론이 등장했다는 거. 뭐 부들러와 6.1준에 아시겠죠? 물론 이 중립파론은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중립파론이 등장했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